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약 100달러입니다. 2년 전 7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약 40%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름값이 40% 올랐는데 왜 장바구니 물가는 10% 넘게 오를까요? 왜 항공권은 20%씩 뛰었을까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유가 폭등이라는 사건을 하나의 미스터리처럼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낸 8만 원, 그 돈의 행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한국은 석유의 약 93%를 수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기준입니다.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합니다. 이걸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고 합니다. 필수 에너지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약 60%입니다. 사우디와 UAE 비중이 큽니다. 중동에 긴장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포로 시장입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 공급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약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환율입니다. 2025년 초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350원입니다. 1,200원대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가 10% 오르면 실제 수입 비용도 10% 오릅니다. 이걸 이중 충격이라고 합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약 0.3% 상승합니다. 직접 효과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1% 가까이 파급됩니다. 왜 이렇게 번질까요? 여기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유가는 모든 산업의 기초 원가입니다.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비용이 올라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항공운임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만 원 장을 봅니다. 그중 약 30%는 물류와 에너지 비용입니다. 약 6천 원입니다. 유가가 20% 오르면 그 6천 원 중 일부가 상승합니다. 최종 가격은 2만 1천 원이 됩니다. 우리는 물가가 다 올랐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만큼 이익을 볼까요? 여기서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휘발유 1리터 가격을 1,95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이 1,950원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원유 도입 가격입니다. 약 950원입니다. 정제 비용과 운송비가 약 200원입니다. 여기까지 1,150원입니다. 그 다음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입니다. 합치면 약 750원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도로와 환경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950원 중 세금이 약 38%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마진은 리터당 약 50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20원, 카드 수수료 약 15원, 임대료와 관리비 약 10원, 남는 순이익은 약 5원입니다. 결국 1,950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5원입니다. 우리는 주유소를 원망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여기서 고정비 개념이 나옵니다. 고정비란 판매량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입니다. 임대료와 설비 감가상각이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은 설비가 오래되며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마진이 배럴당 5달러면 적자입니다. 10달러면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어디일까요? 네 번째 단서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27%입니다. OECD 평균은 17%입니다. 제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전력 사용량이 막대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이걸 교역 조건 악화라고 합니다. 수입 가격은 오르고 수출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제 해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셰일오일 뱅상량이 하루 1,200만 배럴 수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 이익이 증가합니다. 경제에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무역 적자가 약 480억 달러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같은 유가 상승인데 미국은 기회, 한국은 비용입니다. 다른 업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입니다. 원두 가격은 약 500원입니다.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휘발유는 원유와 세금이 80%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가공이 많은 커피가 원가 비중이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하루 기름값이 25만 원입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하루 2만 5천 원이 더 듭니다. 자취생입니다. 겨울 도시가스 요금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는 가족입니다. 항공권이 20% 오르고 렌터카 요금도 15%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지출만 늘어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높은 수입 의존도, 제조업 중심 경제, 높은 에너지 세금 비중, 이 세 가지가 겹쳐 충격을 키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는 약 70만 대 수준입니다. 전체 차량의 4% 미만입니다. 단기간에 석유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 수준입니다. 독일은 40%에 가깝습니다. 격차가 큽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입니다. 적은 에너지로 높은 이익을 내는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유류세 구조 점검입니다.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세를 더 낮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에너지 전환에 더 투자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상승이 우리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겠습니다.